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5월 둘째 주간 금요경마 5월 9일 금요경마 유수방송 예상입니다. 자, 올해 첫째 주간이었던 지난주는 금요일 날 기본 이상을 했고 토요일 날 대승을 거뒀고 일요일에도 충분히 선전을 했습니다. 에, 지난 일요일에는요. 일단은 서울 이경주는 뭐 저배당 적중으로 단통으로 주력 적중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부산 이경주를 반주력 적중했고 부산 일경주 승부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부산 이경주 저배당 역시 쌍시금 8.4배 반주력 적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육경주는 5.6배 적중에 삼복의 배당이 아주 좋았습니다. 19.1배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부산 사경주는 아쉽게도 축으로 노리고 간 승부마가 아쉽게 4위에 그쳤죠. 그래서 희망나는 일을 축구로 놓고 갔는데 제가 3번마 서기오름과 5번마 메타 프린세스 두 마리 다 노렸죠. 그런데 3번, 5번으로 들어와서 320.9배, 복식은 152.9배, 인기 1등마 레몬파이와 함께 선복도 81.4배, 고배당이 나는데 레몬파이를 축으로 놓고 갔더라면 뭐 선복이라도 고배당 제대로 적중인데 어찌됐든 희망란이를 놓고 요 세 마리를 공략을 했는데 희망란이가 아쉽게 사위에 그쳤죠. 그래서 고배당이 나왔는데 요 선복을 못 맞춰가지고 요 부산사 경주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진 서울 7경주 고배당 노림 경주 바로 승부로 노리고 갔던 승부마 바로 1번마 위즈러너가 기대대로 선전 우승을 해주면서 1번 구간 쌍식 71.7배 복식 29.6배 삼복 33.7배 삼쌍은 380.1배 그걸로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부산 오경주가 승부 경주였죠. 8번, 1번. 1번만 연예인이 보시면 이렇게 종합지상으로 보면은 몇 등입니까, 이게? 잘해야 5등. 그죠? 잘해야 인기 순위 한 5등, 6등으로 발렸을 말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뭔 소스가 나왔는지 강바람이 불면서 인기 1위까지 막 팔렸죠. 자, 그래서 배당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만은 연예인의 라스트 드래곤 주력으로 1번, 8번 복식이 10.4배였죠.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대원하러가 와서 3번 고배당이 나왔죠. 자, 어쨌든 승부경주 제대로 단통 주력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구경주가 서울 8경주가 승부경주였는데 이게 이 종합지 완전 백판 10번만 춤추는 장미를 노린 승부였죠. 그런데 오수철이가 정말 말을 바보같이 탔습니다. 지금 취입으로 인기 1등만 나이스 포스가 1위로 들어오는 가운데 취입만 사반학원 제가 추천을 해드렸죠. 사반학원이 2차, 1번마, 10마 우승할 결심이 3차를 왔는데 사반학원이 후미에서 내측으로 취입을 했죠. 그런데 춤추는 장미가 중후에서 내측에 있다가 왜 쓸데없이 외곽으로 사코너를 최외곽으로 빼돌면서 거리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간발의 차로 4위에 그쳤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말을 엉터리로 탔다 이런 얘기죠. 정상적으로 내측으로 취입을 했더라면 최하 3차 2위 입상도 가능했을 수 있었던 마필인데 종합지 빼판 춤추는 장미 오수철 기수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무조건 왓을 마필 가지고 못 와가지고요. 서울 8경주가 너무 좀 열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육경주는 뭐 저배당 적중을 했고요. 서울 구경주가 서울의 또 메인 승부였는데 한마디로 소스 나온 마필들 2번 뭐 우승 꿈꾸다가 강바람이 불고 많이 팔렸고 리얼진 두 마리 또 여기에 1번마 캡틴 타임은 간신히 3차 한마디로 두 마리만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렸던 고배당마 더 썬파이터 선전 복병 기레마 5번 9번마 1번마 모두 기레마 못했죠.
자 그래서 구경주는 좀 개인적으로 열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습경주 승부 경주가 또 너무 아쉬웠는데요. 어 요거는 8번 마 슈퍼 썬더 김철의 8 번을 노리고 갔죠. 8 번을 주로 노리고 갔는데 전개는 예상대로 됐습니다. 8 놓고 갔는데 6 놓고 창규의 지금 인기 1 등마 그리고 이 우승한 프로시드 그리고 5 번마 서머 파티까지 3 방으로 동등하게 때린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요 8 번, 6번 배당이 8 번, 6번 배당이 복승식이 57.7배 고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못 잡고 아침에 머리가 꼈죠, 가운데. 아침에 머리가 2 차로 오면서 아쉽게 스미에 그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사 1-3 차익이 또 너무 아쉬웠는데 삼복은 무려 341.5에 나왔죠. 그리고는 마지막 11 경주를 적중자신 승부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승부 경주로 추천해 드렸고요. 5 번, 6번 단통 5 번, 6번 단통 주력 배당이 10 배가 넘었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6.6 배가 나와서 막판에 배당이 많이 떨어져서 아쉬웠지만은 어찌 됐든 단통 주력 적중을 했는데 삼복으로 카우보이 탱고가 주력인 셈이었는데 아쉽게도 상태가 좋았던 머스탱 파워가 3 차가는 바람에 아쉽게 카우보이 탱고가 4 차를 했죠. 자 그래서 선복은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거나 뭐 저배당 덕중들이 일반 경주와 여러 경주가 있었지만 어찌 됐든 승부 경주, 고배당 노림 경주, 승부 경주 2 개와 고배당 승부까지 3 개의 경주 좋은 배당 제대로 적중을 하고 그래도 여러 경주 적중을 하고 기본 이상은 했다라고 평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둘째 주간도 잘해서 또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간 역시 금요일은 제주 경마부터 시작을 하죠. 제주 일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일경주인데요. 경주거리 800 미터죠. 항상 제가 800 미터를 자신 있어 하는데 이번 경주 일단은 강추로 팔리는 마필은 바로 3 번마 영지신입니다. 직전 경주 1분 05.78 데뷔전 때 선행으로 1분 05.78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했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게이트도 3 번으로 유리하고 어지간하면은 2 차간에는 오겠다라는 생각입니 이죠. 자 그런가 이제 후착으로 1 번마 고속행진이 박성광 타고 깜빡이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4 번마 어부바, 6 번마 한라법에 외곽의 승전가까지 4 마리가 인기를 모을 전망인데 자 이 중에 가장 제가 관심을 두고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6 번마 한라보베입니다. 자 이 한라보베는 시험마입니다. 9월 달에 9월 달에 데뷔전을 지리산이 우승할 때 뛰고 지리산이 우승할 때 지리산에게 선행을 뺏기고 외곽 선입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이고 부족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는 지금 장기 요양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좋은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장기 요양하고 나오면서 마체중이 19kg가 대폭 불어난 가운데 외곽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선두 경합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종반에 좀 채찍을 대는 느낌이 있었지만은 됐지만은 충분히 좋은 걸음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좋은 걸음으로 통과한 마필이 바로 6 번마 한라보베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휴양하고 나오는 한라보베가 마필이 휴양하면서 장기 휴양하면서 마벨이 더욱 성장을 했다. 체중이 19kg가 불어서 주행 검사를 뛰었고요. 한마디로 말이 더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은 능력, 선행력도 있고 나은 능력을 보여줄 마필이 바로 6번마 한라보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3 번마 영지신과 6 번마 한라보베 36 한방 36 한방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팔리는 마필 말고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이 한 마리가 더 있는데 8 번마 서기명성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 데뷔전이었는데 중위권에서 시중 사열 외곽 대단히 무리한 그런 전개라고도 끈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주 이번 경주 고배당 일격 가능성은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배당 가능성은 있다. 자, 어쨌거나 제주 일경주는 3 번마 영지신과 8 번 6 번마 한라법에
6번 한라봉의 3육 한 방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다음 부산 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경주인데요. 어느 정도 걸음이 좀 나온 마필들이죠. 최저 전적이 5번마 파이널 히트가 2전밖에 안 뛰었고 2번마 레이스거리 4전, 3번마 광풍스타가 5전, 6번마 퀸더골드가 6전, 벌게임도 6전, 그리고 스톤 포인트가 8전, 그리고 캡틴 코리아가 17전 이렇게 어느 정도 걸음이 나온 마필들인데 자, 인기 1위 말은 김혜성, 기승한, 벌게임이 인기 1등으로 팔리는데요. 자, 직전 경주 시에 1분 16초 4로 10번 게이트에서 물론 외곽 고전했습니다. 4열 5열 외곽으로 전개 고전하고 오차를 했던 마필인데 글쎄요.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리는데 10주 만에 출전하는 출주 공백도 있고 김혜선 탔지만은 김혜선 기수 지난주에 또 인기마로 또 많이 빠졌죠. 자, 요 벌개의 힘 과신할 수 있는 능력만은 아닙니다. 경주 거리도 지금 1,400입니다. 한편 스톤 포인트 전전 경주 1분 30초 4, 4착, 직전에 1분 31초 5로 오착을 했는데 역시 그 정도의 마필로 이번 경주 그 정도로 통할 수 있는 편성이라서 팔리는 인기마지만은 역시 믿어봅니다. 광풍스타도 직전 경주 1분 23초 7, 전전 경주도 1분 23초 9. 그렇다면은 1,400은 1분 30초대 중후반 이나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어찌됐든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가능은 하지만은 역시 장담은 못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마 캡틴 코리아입니다. 뭐 세 마리가 인기 많으니까 인기 4위가 예상이 되죠. 다이아메이트보다는 좀 더 팔릴 것인데 요 캡틴 코리아가 직전에 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구력 부족으로 4위에 그쳤는데요. 하지만은 직전 경주 시에 1,400 통과 시점까지는 1등이었고 1,550m 지점까지도 2위를 근소한 차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1,400 통과 기록, 직전에 1,400 통과 기록이 1분 30초 0, 1,400 통과기 1분 30초 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졸업 발기가 6이었죠. 4월 18일 졸업 발이 6으로 나와 있는데 직전에 1,400 통과가 1분 30초 0인데 한마디로 요 능력만 보여주면은 이번 경기에 우승도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나중에 제가 또 부산 필경주 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 4월 18일 주로 부산의 4월 18일 주로 부산의 4월 18일 주로가 마사의 발표는 주로파리가 6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8 정도 되는 무거운 주로였습니다. 즉 직전에 무거운 주로에서 제가 볼 때 제 강호마린 기준으로 무거운 주로에서 오히려 더 좋은 기록으로 선행력으로 선전했던 마필이 바로 캡틴 코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캡틴 코리아가 17전 동안 단 한 번도 3차 안에도 못 왔던 마필인데 직전에 4착을 한 거죠.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이용락 기승인데 게이트가 8번으로 불리합니다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도 선행 선입으로 선행 못 가도 됩니다. 누가 안쪽에서 선행 가면은 그 외곽으로 선입 가면 돼요. 자, 이번 경주도 충분히 선행 선입으로 1,400으로 거리 줄이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고 노리는 마필이 바로 8번 마 캡틴 코리아입니다. 8번 마 캡틴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5번 마 소라성과 6번 마 영웅우상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글쎄요. 소라성은 1,800m에서 1분 06초 직전에 06초를 뛰었죠. 그리고 영웅우상도 3월 달에 06초 2를 뛰었던 마필인데 전적 경주 3월 15일은 불량주로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직전에 1분 16초 6을 뛰면서 5위에 그쳤던 마필 그 정도의 마필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부대장
서부대장은 직전에 1분 17초를 뛰었는데 게이트가 일본으로 유리해졌고 다시 문현진 기승에서 일본 게이트 이점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서부대장이 인기도에서 밀려 있지만은 요 소록 태풍이나 영웅우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다 기대치를 가지고 노림수를 두는 마필은 바로 8번마 인류왕입니다. 인류왕은 15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보여진 기록은 조금 뒤집니다. 1월 24일 날 1분 06초 9. 그죠? 그런데 추입하는 끝걸음은 훨씬 더 여력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15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데 기수가 이번엔 박성광입니다. 15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데 자, 제주 말들은 어떻죠? 휴양마들이 훨씬 더 잘 뛰죠. 야, 그래서 인류왕이 이번 경주 더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인기마들을 모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8번마 인류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고, 8로코 156 인기마 중에 주력을 잘 잡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6등급 마필들의 단거리 경주인데요. 정문 펠릭스가 올 대가리 강축마로 팔립니다. 정문 펠릭스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이성재가 타고 유리한 선입 전개, 중간 선입 유리한 전개를 하고 끈기를 보이고 선전하면서 3착을 했는데 주로 빠르기 7에서 1분 17초를 뛴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정도면은 통할 수 있는 편성이라서 강추로 팔리는데 하지만은 전정 경주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16초 6, 그 이전에 또 1분 17초 1. 한마디로 직전 정도가 최선인, 직전 정도가 최선인 그런 마필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마필 보면은요. 로드 투 희망이 인기만데 로드 투 희망은 직전에 주로 빠르기 6, 4월 11일 주로 해서 중후에서 부족했는데 1분 17초 0. 그죠? 기록이 1분 17초 0이라서 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하지만은 착순위 하위권이었고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고 자 이게 빅뱅 클래스 빅뱅 클래스는 신마입니다. 휴양하고 나오는 휴양 신마인데 주행검사 시에 외곽 선두 경합 선입으로 충분히 양호한 모습으로 1분 03초 4를 띄었으니까 이번 경기 충분히 한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다음에 톱 오브 더 랭크는 직전 경주 신마로서 주행 검사를 양호하게 통과를 했는데 1분 04초 0 때문에 도전 가능마로 4월 12일 날 04초 0에 뛰었으니까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인강은 빅뱅 클래스 9번마 빅뱅 클래스와 뛰면서 세인강은 1과 4분의 1 마신 차로 선입으로 끈기가 양호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인기마들이 모조리 제가 볼 때는 믿어 못 믿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복병마가 있습니다. 바로 1번마 플라이 거리라는 마입니다. 자, 이 플라이 걸은 작년 작년에 8월 달에 주행 검사를 치렀는데요. 일본 게이트에서 유리한 중간 선입후에 양호하게 통과를 했는데 당시의 기록이 1분 02초 8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행 검사 때 1분 02초 8. 그죠? 만약에 요것만 가지고 지금 일본 게이트를 바꿔 놨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경주 강력하게 인기 1위까지 다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는 휴양을 하고 두 번째 주행 검사는 꼴찌로 통과를 했는데 꼴찌로 통과를 했지만은 순발력도 있었고 기록은 1분 04초 6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데뷔전을 2월 16일 날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2월 16일 날 7번 게이트에서 경합하고 선행을 쏘고 나갑니다. 유강이가 타고 경합하고 선행을 쏘고 나갔는데 2월 16일은 어떤 주로였냐? 부산 경마장에 이렇게 주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서 오죠. 그런데 2월 16일은 부산 경마장 주로가 내측 주로가 코너부터 무거워 가지고 내측에서 코너 뛰던 말들은 코너부터 쳐지면서 죽었던 내측이 대단히 무거웠던 그런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합하고 선행을 나왔는데 멋모르고 안쪽으로 내측으로 선행을 나오다가
4 코너를 돌기 전에 무거운 줄로 주행하다 보니까 처지면서 선행을 뺏기고 부진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진했고 그리고는 3월 달에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시에 경합 선행 선입으로 무난하게 양호하게 통과하면서 1분 03초 6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죠? 재검 때 1분 03초 6에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인기마 빅뱅 클래스 몇 초죠? 03초 4. 근데 첫 번째 주행 검사했을 때는 빅뱅 클래스 04초 8.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만데 1번 게이트인데 03초에 띄었다. 그러면은 플라이 걸도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는 직전에 복귀전에서 부진했습니다. 기록 보시면은 직전에 4월 6일 도에서 1분 19초 1. 그죠? 한치 뒤지는 기록이죠. 부진했는데 예의시장 상태 활기는 좋았습니다. 굿. 제 기록에는 제가 뭐라고 기록을 해 놨냐면요. 활기 굿. 자 그런데 12개월 게이트가 분리했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고전하고 끈기를 보였지만은 탐색성의 경주를 하면서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서강주 기승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서강주가 오랜만에 복귀전을 해 가지고 여러 마리를 탔는데 그래도 나름 착순도 되고 삼착도 하고 그러면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복귀 2 주차인데 서강주 기승인데 감량이점이 1 킬로가 있고요. 조교를 서강주가 직접 강조교로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이트가 1 번입니다. 어떻게 갈까요? 1번 게이트. 선행 쏩니다. 그죠? 특출하게 상대마가 선행력이 빠른 것도 아니고요. 게이트 1 번으로 유리하고 선행 쏩니다. 그러면은 돈다. 제가 볼 땐 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이경주는 1 번마 플라이거를 노리고 간다. 당연히 1번 5번 기본 주력이 되겠지만 정문 팰리스가 질 수도 있죠. 이런 마필들에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 잘 살피고 신마들이기 때문에 상태 잘 살피고 다른 마필과의 보다 큰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인데요. 5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제가 가장 요 5마리 중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가장 인기가 덜한 3 번마 청룡불빛입니다. 자, 이마필은 지난 11월 달, 12월 달 뛰고 지금 휴양하라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11월 달에 1분 35초 7로 삼차했던 능력만 가지고도 당시의 선행력과 그 능력만 가지고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부중 보세요. 부중이 59로 늘어나서 최고 부중. 왜 그렇죠? 강금마. 그죠? 강금마입니다. 강금마. 자 그래서 당근마이기 때문에 부진이 늘어난 건데 재검 때 곽용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제어하고 중위권 중후 전개하면서 추입하는 걸음이 충분히 좋았습니다. 라스트 200 타임이 주행 검사 시에 16초 2.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청룡 불빛이 지금 휘황하라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충분히 게이트도 3번으로 적당하고 능력으로 59의 부증이지만 능력으로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청룡 불빛입니다. 자, 그래서 휘황마 3번마 청룡 불빛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1번마 제이킹이 직전에 3번 게이트에서 2착을 했는데 기록이 괜찮아요. 1분 14초. 그래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한편 2번마 도령로는 직전에 승부 경주로 제가 적중을 했었던 도령로인데 이번에는 기수가 직전에 문현진이가 타고 1번 게이트에서 간신히 유리한 전개하고 후에 간신히 이착을 했는데 물론 상대가 강했죠. 구셀건이 강했죠. 이번에는 기술을 양민재로 바꿨어요. 문현재는 어려운 마필 외곽에 파천왕을 타러 가 있고요. 그래서 요 양민재로 바꿔가지고 도령로는 좀 불안합니다. 한편 달빛 소리는 직전에 3착을 했는데 이번 경주 역시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능력으로 기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또 추입성 마필, 그죠? 추입성 마필.
성룡 불빛은 어떤 전기냐? 선행 선입 가능합니다. 선행 선입. 자, 그래서 수입성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요. 대기원은 8번으로 분리한 가운데 선입 전개가 가능하지만은 외곽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죠. 기타 마필 중에는 참돌이가 직전에 부진했지만 전정경주 전력상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주 삼경주는 바로 3번마 청룡불빛의 선전을 기리하고 있는 경주로서 현장을 잘 살피고 주력을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1번, 4번, 8번, 3 놓고 1, 4, 8 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인기마 8번마 플라잉 레이스 다실바, 그리고 진겸의 이츠오케이, 또 정도윤의 1번마 브라운 루키 세 마리가 인기마인데요. 인기마 중에 가장 낮게 보는 마필은 3번마 이츠오케이입니다. 일단 직전에 4월 6일 좀 더 무거웠던 주로 해서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더 세게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종반에는 마필을 세우면서 대차로 우승을 했다. 주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거운 주로로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대차로 선행으로 대차로 종반에 마필을 세우면서 이겼다. 그 점 때문에 세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플라잉 레이스는 전전 경주 1분 14초로 우승했지만은 주로가 좀 빨랐다라고 봐야 되고 직전에는 부진했는데 이번엔 다실바 타고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하고요. 브라운 루키는 4번 직전에도 4착, 전전 경주도 4착인데 1분 15초 대 중반을 뛰고 있죠.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닥터 시티는 일격 가능성 정도 로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고배당으로 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당구장 두 개 잡힌 4번마 캄페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전정경주 늑발하고 후미에서 추입하는 걸음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3월 16일 날 기록 보세요. 1분 15초이 늑발하고 추입하는 걸음이 좋았다. 그죠? 1분 15초이 이 기록이면은 주로 빠르기 5였지만 이 기록이면 이번 경주 무조건 되죠. 늑발하고 추입하는 걸음이 좋았다. 자, 그리고 직전에는 하위권에 그쳤죠. 8위에 12위에 그쳤나요? 그런데 편성이 강했습니다. 직전에 제가 연예인과 바이스로이 메인 승부용조 단통으로 고배당 대박 적중을 했을 때 5번 게이트에서 상대가 강했고 역부족으로 부족했던 마필인데 전경주 시에도 못 뛴 게 아니에요. 전경주 시에도 1200 통과 기록은 1분 15초 8이었습니다. 그죠? 편성이 강했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인기가 지금 브라운 루키가 직전에 1분 15초 그죠? 전적 경주 1분 15초 7을 뛰었고 또 플라잉 레이스는 직전 기록을 놓고 보자면은 1분 16초를 뛴 겁니다. 이런 마필에 뒤질 게 없습니다. 캄페스트. 서강주 한장이지만은 캄페스트 중후에서 중위권 정도만 따라붙어서 끈기를 발휘해 준다면은 추입으로 이를 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캄페스트입니다. 지금 강영권 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는 의미도 있죠. 파인블루는 19전에 2착 두 번 한 마필이고요. 캄페스트는 보세요. 유일한 미국산 마필입니다. 그죠? 9곡은 등급인데 유일한 미국산 마필로서 4등급에서 5등급 내려왔다고 부증이 이렇게 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어찌됐든 요 캄페스트가 이번 경주 고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3번마 이치오케이, 고배당마로 4번마 캄페스트를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마필 핸디캡 경주인데요. 3번마 청룡 챔프
올대가리 강추로 팔리는데 자 이 청룡 챔프는 무려 7천만 원짜리 고가마 데뷔전부터 자신했던 마필로서 이번에 데뷔전 때 1분 04초의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고요. 늘어난 1000m 거리가 관건이지만 축으로 밀어주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요. 후착은 한마디로 혼전이죠. 1번마 질풍태양 인기가 없는데 일격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스타덤 역시 인기가 별로 없는데 전현준 기승하고 직전에 4착을 했고요. 직전 여세로 이번 경기도 선정 가능합니다. 고속질주 김홍건 기승하고 역시 선정 가능한 마필 오전에 세 4번을 3차 안에 온 마필이죠. 그리고 명품행진 명품행진도 능력으로 이번 경기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명품 함성 명품 함성도 도전이 가능한 마필. 자 한마디로 충만은 믿어지지만은 후착은 좀 혼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현장을 살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 4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좀 나아 보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상당히 좀 혼전으로 보이죠. 인기마로 천하지유 그리고 여수 슈퍼스타 그리고 위주리 챔프 세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은 가운데 1번 원더풀 포춘 3번 닥터 메터스 4번 스토밍 매직 6번 블랙트리 사이먼 스타까지 5마리가 또 복병권으로 팔리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있지만은 현장 배당판은 상당히 제법 혼전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기마들이 셉니다. 그래서 짭짤한 저배당 이런 경주는 깜빡이도 배당이 상당히 좋죠. 짭짤한 저배당을 기대하고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 2번마 천하지유인데요. 직전 경주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고 제가 메인 승부 경주 추러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인기 2 등마 가 우승을 했죠. 당시에 닥터 해피가. 닥터 해피를 받치기로 돌려서 아쉬웠고 받치기 적중만 했었지만은 3복은 뭐 제대로 32.8배 적중을 했었고요. 어찌 됐든 직전 경주 거리가 벌어진 중간 선입에서 선전하면서 능력으로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1분 14초 9를 뛰었고요. 한마디로 직전 실력이다. 주로 빠르게 6에서 1분 14쪽으로 뛰었고 그렇다면은 1300은 1분 21초 대 후반 1분 21초 대 후반을 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천하지우. 그 정도면은 이번 경기에 무조건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다음으로 여수 슈퍼스타. 데뷔전 때 10번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면서 3열 외곽선 입돌고 선전 우승을 했죠. 직전에 우승 기록이 1분 14초 5니까 1300 1분 21초 5에 뛰었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경기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관리마 10번마 미주리 챔프죠. 전전 경주 승부 경주 고배당으로 제대로 주력 적중했고 직전에도 다시 한번 노렸는데 아쉽게도 현장에서 강바람이 불고 인기만을 팔리고 경합하면서 중간 선입으로 나오다가 3코너를 돌면서 진로가 막혀서 상당히 방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가 다시 추입을 하느라고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억울하게 선착을 했던 겁니다. 즉 직전에 진로가 막혀서 방해를 당하면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는데 우승을 못하고 아쉽게 참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김혜선이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10번으로 불리하지만은 기본 순발력도 충분히 좋은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로 만만치 않을 마필이 바로 10번마 미주리 챔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마필들은 아무리 봐도 쉽지 않다. 닥터 맥스터스 정도가 1분 22초를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닥터 맥스터스 정도가 도전마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인기마 3마리가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3마리의 3번마 닥터 맥스터스까지 살펴서 2번, 3번, 5번, 10번 2, 3, 5, 10 4마리 중에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승마를 결정해서 때리든가 아니면은 한 마리 날리고 3마리로 가든가 최종 결정해서 주력 한 방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지리산이 또 강추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저도 지리산을 제일 세게 봅니다. 워낙에 또 좋은 능력을 지닌 마필이고 최근 3번 기대대로 계속 연속 입상을 해준 마필이고, 자, 그런데 지리산이 본래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안개로 출전이 취소가 돼 버렸죠. 그래서 금주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선희가 타고 있고 게이트도 3 번으로 유리하고 최근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경기는 뭔가 좀 느낌이 좀 약간 제 감인데요. 절대 강축으로 이렇게 팔리는데 이번 경기는 뭔가 좀 빠질 느낌도 있지 않느냐. 직전에 출전이 취소되고 한 주가 딜레이되고 출전하는데 뭔가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느낌이. 자, 그런 가운데 지리산을 믿어줘도 후차기 혼전이죠.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아니죠, 6마리가 후차 혼전으로 팔리는데, 자, 저는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뭐 황해 여왕도 되고요. 수월 용사는 좀 어려워 보이고, 캡틴 전설 되고, 또 선호별도 선정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외곽에서는 수호초, 자, 최강 여제는 좀 어려워 보이고 수호초 되고, 고배당으로 본다면 뭐 남성이 같은 마필 종합수 빼판이지만은 감량의 점이 좋고 직전에 취임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배당 혹시나, 자, 이런데 제가 노리고 있는 고배당마가 있습니다. 네, 바로 종합집 빼판 5번마 흥룡시대입니다. 자, 이 흥룡시대가요. 전전 경주시에 8 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는데 이번 경주 지금 인기를 제법 모을 인기 2 위까지 예상이 되는 1 번마 황해여왕과 같이 뛰면서, 황해여왕은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어요. 그런데 요 흥룡시대는 황해여왕의 외곽으로 선두 경합을 벌입니다. 그리고도 더 끈기를 보이면서 흥룡시대가 황해여왕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전에는 5번 게이트에서 소록별, 이번 경주 소록별과 같이 되었는데 소록별은 2열 외곽 선입을 돌았고 흥룡별은 안쪽에서 유리한 선입 전개를 했는데 기대만 못하게 소록별이 문현진 타고 우승하는 가운데 흥룡시대는 이마신을 뒤지면서 4위에 그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전에 소록별에게 이마신을 지면서 4위에 그쳤기 때문에 소록별은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흥룡시대는 없는 거고 황해왕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식 빼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흥룡시대가 게이트가 5 번이죠. 소록별은 6 번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소록별은 부중이 2.5가 늘었습니다. 그죠? 황해여왕은 전적 경시에 56.5였는데 오늘 1 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긴 하지만 57. 야, 흥룡시대는 51.5로 전적 경주, 직전에는 52.5의 원유일이 탔었는데 이번에는 곽용남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만은 보중이 직전과 같은 52.5인데, 자, 지금 5번 게이트인데요. 이번 경주 선행은 아마도 지리산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그냥 선행을 지리산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지리산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산이 선행 가면은 유리한 선입전개로 딱 붙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 번마 흥룡시대입니다. 또 만약에 지금 지리산이 뭔가 좀 좋지가 못해 가지고 발주가 좀 늦는다든가 아니면 승부 의지가 없다든가 그래 가지고 선행을 안 갈 경우에는 흥룡시대가 선행을 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집 빼판이지만은 흥룡시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밌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고배당으로 흥룡시대를 노리고 도전해 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산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간니케가 강추로 팔립니다. 부중이 2.5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직전에 선전을 했고 이번 경주 그 정도면은 이번 경주도 유력하다.
암말로 늘어난 보중이 관건이고 기수가 유연명으로 바뀐 게 변수고 하지만은 깐니케가 일단은 유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호마와 빅조스, 직전에 간니케에 이어서 빅조스가 3마신 차로 3마신하고 머리차로 4차. 대호마는 그 빅조스에게 4분의 3마신 차로 5차를 했었는데요. 자, 빅조스가 직전 경주 5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행 후에 지구력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빅조스는 부중이 0.5밖에 안 늘었어요. 순말인데 깐니께는 2.5가 늘었죠. 그래서 2kg의 부중 차인데 앞말과 순말 이번에는 잘하면은 빅조스가 선행 가서 깐니케를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빅조스가 더 재밌지 않느냐. 그죠? 앞말로 부중이 늘어난 간니케가 이번에는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니케가 절대 강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니케 기대할 수 있고 빅조스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대호마는 뭐 당연히 도전은 가능하죠. 최근에 연속해서 착순인데요. 도전이 가능하고 승군전이지만 닥터 컬린도 도전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다음에 외곽에서는 바벨 드림이 종합지 당구장 한 개밖에 안 잡혔는데 바벨 드림이가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 지난 1월 3일 날 무거운 조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2착을 했던 그 능력이면은 바벨 드림이가 고배당 일격 가능합니다. 유광이 한정이지만은 상태만 좋으면 고배당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기타 마필 중에는 김혜성 기승하고 있는 희망의 여신이 이렇게 당구장 세 개에 잡혀 있는데 이 마필은 예전에 바벨 드림이야 뜰 때도 부족했고요. 그 이전에 김혜선이가 타고도 그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이고 최근 부족했던 모습상 아무리 김혜선 탔어도 기대는 못하겠고요. 블랙 스피드 같은 경우도 순발력은 있으나 지구력을 이렇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바벨드리가 이런 블랙 스피드를 모두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죠? 지난 1월 3일 경주 시에 바벨 드리미가 모조리 다 이겼던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으로 바벨 드리미가 가능하다. 자, 어쨌거나 부산 오경주는 깐니케, 빅조스 두 마리가 좀 더 낫고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고배당으로는 바벨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자, 3번마 황금기라는 마필이 강추로 팔립니다. 직전에 1분 21초 9, 그 이전에도 우승 전적 경주 3차, 그 직전에 2차인데 이번에 부중이 3.5가 늘어났죠. 늘어난 부중이 관건이지만은 이번에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리는 겁니다. 자, 이게 외곽에 9번마 원중원이 강하게 상대마로 팔리는데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고 감량의 점이 좋죠. 사전에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건데 감량의 점은 있지만은 하지만은 승군전이고 게이트가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선전했는데 이번엔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해졌습니다. 또 직전에 기록을 놓고 비교를 해봐도 뒤지는 기록이고 원중원은 불안하다. 인기 마저는 당연히 3번마 황금기가 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전마로는 1번마 웅비 최강도 도전 가능하고 천년약속 박성광의 천년약속도 도전 가능하고 삼다 재건 일격 가능마 또 소왕산 일격 가능마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고배당으로 기대를 하고 놀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마 고사포입니다. 전적 경주 시에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고사포인데 직전 경주 시는 한마디로 의지가 없이 놀다 들어간 겁니다. 자, 이번엔 다시 4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온 가운데 자,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승부를 하냐? 이번에는 아마도 제대로 승부할 겁니다. 지난 3월 8일에도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하고 나서 그다음 경주 놀았고 그리고 직전에 다시 10번 게이트에서 전전 경주 우승하고 직전에 또 놀았고 자, 이번에 또 승부를 할 타이밍이죠. 자, 4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나가면은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마 고사포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육 경주는 4번 마 고사포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이 되겠는데요. 인기 바로 버디버디. 버디버디가 저는 인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당히 인기가 좋네요. 버디버디, 블레이징맨. 자 버디버디는 휴양 이전에 1,800m에서 선전하면서 2 착, 3 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죠? 중위권에서 추입으로 3 착, 중간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2 착도 하고 그랬던 마필. 이번 경주 편성에서 선입 전개도 가능할 수 있는 마필. 자, 그런 가운데 직전에 휴양하고 나서 그래도 나름 선전하면서 경합 선입으로 선두 경합 벌이고 4 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건데 어찌 됐든 1,800 3번 게이트로 게이트 유리하고 선전 가능할 수 있어요. 한편 블레이징맨은 직전 경주 시에 7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외곽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1600 경주였고 결정적으로 주로가 빠른 주로였죠. 그 이전 경주 3월 9일 1800에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는데 당시에 백투더 챔프가 4착이었죠. 그런데 전전 경주 시에 주로가 빠른 가운데 선전을 했지만은 자 이번에는 기수가 최상위원으로 바뀐 가운데 부중이 57로 대폭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주 과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질주열정 질주열정은 직전에 9번 게이트였는데요. 현장에서 강바람이 불고 강력 소스가 나왔는지 강바람이 불고 인기 1 등으로 팔리고 그리고 9 번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쏘고 나갔는데 지구력 부족으로 4위에 그쳤죠. 당시에 우승했던 7번 마 퀸즈로드 놓고 제가 메인 승부로 아리온 킹과 7-3 메인 승부 단통 주력 적중 쌍식이 그때 46.1배였죠. 쌍식, 복식, 삼복까지 그야말로 메인 승부용조 제대로 주력 적중을 했을 때 요 질주열정이 강바람이 불고 인기 1 등으로 팔렸고 선행 갔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자 어쨌거나 이번에는 기수가 진겸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관 마가의 마필이고 이번 경주 7번 게이트지만 선행 유력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리는 마필 중에는 질주열정이 이번에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백투더 챔피언은 뭐 일격 가능성 정도, 어와둥둥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감량의 점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9번 게이트에서 그리고 벌마 브라운 11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 선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11번으로 분리해서 부중도 4.5가 늘었고 믿어 못 믿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이렇게 팔리는 인기마들이 누구 하나 믿어 못 믿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바이스로열도 나오네요. 바이스로열 무슨 말입니까? 직전에 연예인과 함께 메인 승부용조 단통으로 제대로 대박 적중했던 바이스로열인데 이번에 다시 1,800으로 거리를 늘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스로열은 또 미국산 마필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바이스로열도 기수가 이번에 이성재가 탔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자, 그런 건데 이번 경주 딱 걸린 고배당 승마가 있습니다. 그 고배당마가 무조건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오늘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복병마 중고배당 기당 복병마를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인기 많은 4부마 1대 강자가 강하게 인기를 모으고 유력합니다. 박성광 기승하고 4번마 1대 강자. 자, 그러나 나머지 마필들은 그야말로 믿어 못 믿습니다. 평에 비추하는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한 것이 문제고요. 선정 가능하나 10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고 또 1 번마 명문대보는 감량 이점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은 일격 가능성 정도. 직전에 60km 달고 뛰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추상열일도 일격 가능성 정도. 하여간은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전정 경주 능력상 선행으로 가능성이 있는 정도. 그죠?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는 바로 7 번마 신대륙입니다.
자, 이 신대륙은 전정경 시에 제어하고 꼴찌에서 취입이 좋은 그림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당시에 2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이번 경주 인기 1등마 일대 강자입니다. 즉 일대 강자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신대륙이 그죠? 네, 그런데 직전에는 부진했습니다. 왜 부진했을까요? 직전에는 한마디로 안 갔다. 잡고 후미에서 일어선 자세로 기승을 하면서 끌리기도 하고 주저앉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제대로 말을 안 탔다, 못 탔다, 안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기술을 암득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요. 5조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의 의미도 있고 이번 경주 능력으로 인기 1등마 신대 일대 강자를 또다시 이기러 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마 신대륙입니다. 자, 그래서 신대륙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다 고배당으로 노림수를 주는 마필 한 마리가 또 있는데 6번마 달빛 영웅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달빛 영웅이 재검 때 제어하고 중후에서 끌리기도 하고 추입하면서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고요.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됐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 7경주는 중고배당마 7번마 신대륙 노리면서 일단은 뭐 당연히 일대 강자와 주력을 보겠지만은 고배당으로 6번마 달빛 영웅 같은 마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1번만 유림 세상과 3번만 미팅 세인트 그리고 스마트 샤말까지 세 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었죠. 유림 세상이 서승원 타고 스피드로 선행 가서 우승을 했고 미팅 세인트는 11번의 불리함 속에 유림 세상의 웨이거로 선두 경합 선입 돌다가 아쉽게 근선차로 2착을 반마신 차로 2착을 했고 스마트 샤말은 예시상 상태가 좋았습니다. 상태가 두 명의 관리원이 잡고 상태가 좋은 가운데 중간 선입으로 거리가 벌어졌다가 추입 끊기로 선전하면서 1과 4분의 3 마신 차로 3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직전에 순서대로 유림세상 1등, 미팅 세인트 2등, 스마트 자말 3등 이렇게 오냐? 그렇지 않죠. 일단 유림세상이 문제입니다. 직전에는 서승훈이가 타고 스피드로 선행 가서 우승을 했고 1번으로 게이트 유리합니다만은 이번에는 부기수가 이성재로 바뀌었고 부중이 3kg가 늘었습니다. 그죠. 반면에 미팅 세인트는 11번 게이트에서 지금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졌고 거기다가 부중이 53으로 문제가 없죠.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3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온 또 직전과 똑같이 유연명이가 탄 미팅 세인트가 유림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유림 세상은 이번 경주 보다 세게 기대할 수 있고 유림 세상은 미팅 세인트는 보다 세게 기대할 수 있지만 유림 세상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한편 스마트 시말도 오전 만에 직전에 상태 좋은 가운데 나온 모습을 보였고 직전에 김동영 탔는데 이번엔 다실바가 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도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샤말도 기대할 수 있죠. 한편 로드 투 썬더는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 이번 경주는 승군전으로서 제가 볼 때는 추입성 마필로 믿을 수 없다. 추입성 마필로 승군전이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외곽의 상인 볼트가 직전에 선전해서 직전 실력은 또 갈 수 있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아무래도 큰 길에는 좀 어렵다. 금화 도미넌트 역시 19조 김영관 마바의 마필인데 직전의 모습상 기대하기 어렵다. 자, 그런 가운데 추적 관리 고배당마 이번 경주 또 한 번 기대하고 놀릴 고배당마가 있는데요. 바로 2번마 땀봉퀸입니다. 직전에 최은경 기승했고 최은경이가 말을 못한 것도 있지만은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편성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엔 안 된다라고 제가 봤던 마필이고요. 지난 3월 2일 경주시에 3월 2일 경주시에 골든에어 2차를 했던 골든에어 놓고 신천 퍼스트 땀벙킨 고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가서 복식은 46배밖에 안 됐지만 삼복은 그야말로 수백 배였죠. 당시에 배당이 몇 배였나요?
300 몇십 배였나 400 몇십 배였나 그랬죠. 자 어쨌든 전전 3월 2일 경주시에 선복 대박으로 승부 경주 적중을 했던 땀봉kin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경주 전전 경주시에는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건데 모준호로 기수가 바뀌어 가지고 모준호가 외곽에서 4열 외곽 크게 돌고 추입이 좋았지만 아쉽게 4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전 경주시에 보세요. 기록이 1분 21초 6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직전에 우승했던 유림세상 기록 보세요. 1분 14초 6. 똑같은 기록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주로도 똑같은 주로 빠르기 6. 똑같은 기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유림세상 부중이 3kg 늘었죠. 또 땀봉키는 그대로 52kg. 그런데 본래는 땀봉킨도 예전에는 기본 순발력이 충분히 괜찮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3월 달 이연종 탔을 때는 늑발을 하고 꼴찌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삼차했던 것이고 전정 경주는 11번으로 분리해서 모진호 타고 후미에서 중후 4열 외곽 돌고 추입이 좋았지만 아쉽게 4차했던 건데 직전엔 편성이 강한 가운데 최응영 타고 후미에서 10번으로 분리해서 외곽 크게 돌고 부족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 다시 모진호가 타고 나오는데 당연히 뭐 순발력은 1번, 3번 이런 마필이 앞에 가겠죠. 그런데 땀봉킨도 중간 정도는 최소한 중간 정도는 붙을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딱 중간 정도로 붙어서 오면은 충분히 앞장에 무뎌지는 마필을 잡아내면서 이번 경기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 마 땀봉킨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7경주는 바로 고배당마, 고배당 관리마 2번마 땀봉킨의 선전을 기대한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자, 경주는 1300이 되겠는데요. 자, 13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곽 마필들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인게이트 마필들이 이렇게 인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일단 1번마 용천호입니다.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10번에 불리함에도 선행을 나가서 선전하고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군전에 1300으로 거리가 늘어났지만은 게이트가 1번입니다. 거기다가 감량이점 최저부조 5.5 빠지고 1번 게이트 선행 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직전에 전력상 해볼만 합니다. 승군전이지만은 감량이점으로. 그래서 1번만 용천호 됩니다. 2번만 어스칼은 무슨 말이죠? 추입성 마필이죠. 직전에 왜 복귀전에서 추입으로 사착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실력으로 봐야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믿어 봅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 저는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 자, 오히려 세게 보는 마필은 어스칼이 아니라 인기가 덜한 명성 스토리입니다. 자, 직전에 명성 스토리가 어스칼과 뛰면서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거기다가 발주시에 늑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늑발하고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어스칼과 대등하게 추입으로 늑발하고 후미에서 올라왔던 마필이 바로 명성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명성 스토리가 본래는 잘 뛸 때는 선행으로 1200도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전현준 기수 타고 선행으로 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명성 스토리죠. 그다음 경주는 문현진 타고 선행으로 아쉽게 4차를 했던 바가 있고요. 에, 그다음에는 뭐 추입으로도 중위권 외곽 돌고 전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문현진 타고 입상도 했었죠. 자, 직전에는 1300에 출전해서 9번으로 불리한 건데 늑발하고 한마디로 대충 탐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졌고 부중도 2kg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문현진 기승했죠. 그래서 이번 경주 바로 승부만은 바로 3번마 명성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는 기복마로서 앞에는 갈 수 있으나 믿어 못 믿어 입만 필이고요. 어스칼 추이만 믿어 못 믿어. 자, 웅진대성
직전 경주도 부족했고 인기 2 위로 팔리고 직전에도 부진했고 이번에도 믿어옵니다. 모조리 믿어옵니다. 뭐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어옵니다. 물음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곽에서 뭐 백두산 푸른 물결 좀 잡혀 있는데 못 믿겠고요. 푸른 물결이 오히려 추입 일격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고배당으로 보는 마필은 7번 마 백두왕자입니다. 자, 이 백두왕자는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양호했으나 10번으로 분류해서 제어하고 꼴찌로 쳐지고 추입은 양호했던 마필인데요. 전전 경주 1300에서도 선전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인 바가 있는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도 백두왕자 7번 게이트인데요. 전개 변수가 있지만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 8경주는 바로 3번만 명성 스토리를 노리고 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명성 스토리 놓고 주력을 잘 잡아야 되겠죠.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 경주인데요. 혼전이죠. 벌마의 엔젤 인기 1등, 그다음에 라온바이브맨, 골든 에어, 벌마의 에이스 김혜선, 네 마리가 인기가 강하고 안쪽에 스타대로도 제법 팔리겠고 플라잉 에이스도 제법 팔리겠고 자,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벌마의 엔젤 직전 경주 KR컵 마일 경기에 출전해서 부진했습니다. 추입 끈기는 있었지만 부족했는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 선전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능력만은 아니고요. 라온바이브맨이 직전에 선전한 능력상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는 있는 상대마가 되겠고 골드네어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고 부족했는데 이번 경주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무시는 못하는 능력으로 가능한 마필이고요. 벌마의 에이스는 1200m인 가운데 오히려 백광열마방의 주력 승부마일 수도 있습니다. 김혜선 따고. 하지만은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한편 1번마 플라잉 에이스와 2번마 스타대로를 보시면은요. 전전 경주시의 라운바이브맨, 이번 경주 5번마 라운바이브맨이 이착을 했을 때 스타대로가 12번 게이트에서 이마신반차로 3착을 했습니다. 그죠? 12번 게이트에서 이마신반차로 3착. 그리고 플라잉 에이스는 10번 게이트에서 또 이마신반차로 4착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전전 경주시의 요 스타대로가 12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1200 기록이 얼마였냐? 13초 7. 대단히 잘 뛴 거죠. 자, 라운바이브맨은 직전의 기록이 1분 13초 3. 국 3등급 마필이 1분 13초대를 이렇게 뛰면은 뭐 상당히 잘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들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전 경주시에 보면은 라운바이브맨이 2월 23일 경주에 3착을 했는데 1200 통과 기록이 1분 14초 9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 경주 무거운 주로에서 기록이 1분 15초 3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3월 23일 경주시에만 기록이 월등하게 좋아져서 나온 거죠. 즉 무슨 얘기냐? 3월 23일 주로가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스타대로가 직전 경주시에 1분 13초 7을 뛰었는데 그다음 경주 4월 18일 날 골든에어와 뛰었던 4월 18일 경주시에는 스타대로가 적당한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보세요. 1분 15초 4. 무려 1.7초가 느려진 겁니다. 1.7초. 그죠? 그리고 골든에어는 당시에 선행을 가서 골든에어 전경주시에 선행 가서 1분 14초 8. 얘보다 0.6초를 더 잘 뛴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라고 이걸 얘기를 하냐? 아까 1경주 때, 8경주 때 또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한마디로 4월 18일 주로가
4월 18일 주로가 부산의 4월 18일 주로가 마사의 발표는 주로파리가 6 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스타데로나 뭐 플라잉 에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필들이 3월 23일 주로빠르기 6에서 뛰었던 능력, 또 플라잉 에이스의 경우는 2월 28일에 뛰었던 능력, 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4월 18일 주로가 마사의 발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주로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빠르기 8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1경주. 아까 부산 1경주 때 제가 배당 복병마 8번마, 8번마 캡틴 코리아를 노린다 했죠. 캡틴 코리아가 바로 직전에 4월 18일 주로해서 1600에서 선행 가가지고 아쉽게 사찰을 했는데 당시에 1400 능력이면은 이번 편중에 가장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경주 때 복병으로 캡틴 코리아를 노린다라고 했던 이유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경주가 바로 요런 1200 마지막 부산 8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 '딱 걸렸다. 딱 걸렸다.'라고 판단하는 추적 관리 고배당마가 있습니다. 그 추적 관리 고배당마가 이번 경기에 무조건 될 수 있다.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고배당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경주. 지금 제가 부산 6경주를 메인 승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요 8경주 부산 8경주를 메인으로 할까 6경주를 메인으로 할까 고심을 하다가 6경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부산 8경주도 고배당마를 딱 걸린 고배당마를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9일 5월 9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 마칩니다. 자, 2주차, 5월 2주차도 시원하게 대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은 060-708-9991 승부 경주만 들으셔도 되죠. 경주당 한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경주에 한 3,000원 정도. 그리고 문자 신청과 음성 하루 종일 듣는 정액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여기 제 전화번호인데요. 010에 2263 2263에 8263 2263에 8263으로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도 상당히 좀 제가 고생을 했는데 가급적 문자 신청 또 음성 정액제 신청하실 때 가급적 빨리 일경주 이전에 좀 여유 있게 좀 신청을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초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승리의 기쁨을 다시 또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